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성우원 두재균입니다. 와, 황금 같은 연휴, 설날 연휴가 끝났네요. 한 4일 정도 여러분들도 푹 쉬셨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일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푹 쉬셨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또 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가서 예방학을 전공했을 때 저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표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1979년에는 뭘 하고, 80년에는 뭘 하고, 81년에는 뭐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그걸 봤더니요, 그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운명을 개척하면서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의 살 운명을 정해준 대로 사는 거냐. 그래서 운명 개척론하고 운명 결정론을 놓고서 제가 한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운명 결정론대로 산다면 뭐 노력을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사는 건데. 그런데 또 운명 개척론으로 또 산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운명 결정론 속에서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가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 결정론대로 가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데일 카네기에서 최초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대담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옛날 같으면 도저히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헛소리하네, 미친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실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사람은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엄청난 부자인데, 돈이 많고 부자고 튀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영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 인공위성을 위성 궤도에 올려놓기까지 로켓을 가지고 쏘잖아요. 그러면 일단 궤도에 올려놓고 나면 그 추진 로켓에 붙어있는 부분은 분리되면서 걔는 그냥 바다로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하고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쏠 때마다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걸 버릴까? 그걸 다시 회수해서 쓰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한 13년에 걸쳐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3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올려놓고 그 추진 로켓 그 부분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일정 장소, 착륙 장소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꼭 이렇게 차분히 내려앉는 그런 걸 성공시켰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요,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 한 300억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 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참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저는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주유소 사업은 접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되게 된다면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 전기를 그 전파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전기를 전파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갖다가 그 전기차에다가 충전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내 차 번호가 몇 번이고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배터리에다가 10만 원치 충전을 해주는 거. 그러면 충전소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차 몰고 가면서도 뭐 이렇게 해서 얼마치는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넣어주는 세상이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가 정말 엉뚱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직접 잭을 꽂지 않아도 이제 올려만 놔도 충전되잖아요. 근데 요즘에요 어디까지 왔냐면 어떤 그 공간 내에서 여러 사람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의 충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엉뚱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도 머지않아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자기 강연을 하고 혹시 여기 있는 한국 기자들 있으면 질문하고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중국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한국 기자한테 질문을 받는 것이지 당신 같은 중국 기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 중국 기자가 질문권을 얻어가지고 그걸 질문했다는 얘기를 봤거든, 영상으로. 그때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었는데 참 슬펐습니다. 우리는 왜 저러한 질문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학만 가면 된다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질문도 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가 발전에 또 과학 발전에 또 이루어지는 세상에 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저도 소배 여성을 운영하면서 이건 참 불편한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 마침 여기 있네요. 소음순 성형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전에 있던 수술기구로는 디자인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수술기구를 개발해서, 이것은 라비아메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소음순 친구라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 보시면 닥터 누라고 이름이 써있네요. 제가 발명한 기구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소음순 성형 수술하니까 안 아프고 빠르고 예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운명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면서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